자, 방금 뭐 날짜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 조합,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 조합을 잠깐 배우셨죠? 한번 실습 한번 할까요? 자, 밑에 있는 날짜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날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아, 그러면 원본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런 방법이 이번 메뉴상에 없네요. 없으면 셀스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셀스식 대화 들어가서 날짜 범주에서 찾아보니 이런 내가 원하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도 네 자리가 나와야 되네요. 연도 관리하는 코드가 몇 개? Y 코드 4개. 그다음에 자, 날짜 데이터가 몇 개 선택했냐면 100만 개 선택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자 연입니다. 그럼 쌍따옴표 묶어야 되고요. 한자 연. 한자 바꾸실 줄 아시죠? 한글 한자 입력하시고 한자 길입니다. 그럼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쌍따옴표 안에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고. 자,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렇게 쌍따옴표 밖에서 스페이스 쓰셔도 되고. 그다음, 공통된 내용은 코드의 가운데, 끝에, 아니면 맨 앞에 필요에 따라 집어넣는 겁니다. 끝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집어넣는 겁니다. 필요한 위치에. 그 다음에 월을 관리하는 코드 M 몇 개? 01로 나왔으니까 M 2개.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자 월이 나와야 된다. 쌍따옴표 묶으셔야 되고요. 한자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일자가 나와야 되죠. D 코드 2개. 일자 관리하는 코드 D 2개. 한자 1.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가로 열고까지도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고요. 그 다음에 한글 요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 코드 몇 개? 4개. 하긴. 자,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날짜를 100만 개나 되는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표시하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시간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볼까요? 자,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PM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그러면 자, 아까 날짜 시간을 다루는 코드를 잘 생각해 보면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 어디 갔죠? 자, 12시간제 표현하는 거 AM 대문자로 입력할 때 대문자로 입력하면 대문자로 나타나고 소문자로 입력하면 소문자로 나타난다.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대문자로 입력하면 대문자로 소문자로 입력하면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자 대문자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시는 한 자리 표시하겠다. 그리고 뭐 한글로 시, 분은 두 자리 표시하겠다. M 코드 2개, 쌍따옴표 분 하나 띄우고 초는 두 자리 표현하겠다. S 코드 2개.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초다.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문자, 숫자, 죄송합니다. 문자, 날짜, 시간 이렇게 다뤄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도 한번 다뤄볼까요? 자, 첫 번째 숫자 데이터. 물론 데이터 선택은 몇 개 한 거냐면 시간 관계상 우리는 한 개를 선택하지만 머릿속에 100만 개입니다. 자, 컨트롤 원.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숫자에서 했던 내용을 코드로 처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0코드 한 개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0코드 한 개. 0과 샵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이거죠. 0코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0,000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을 찍으면 소점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0코드가 숫자를 다루는 코드라 했잖아요. 그러면 쉼표를 만나면 이 녀석은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 1,000만 개쯤 선택했으니까 공통된 내용은 원이다. 뭐 이렇게 그쪽에다가 쌍따옴표 묶었어.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 셀스식 대하상자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자, 이것도 샵 코드란 게 있거든요. 숫자를 다룰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표시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자,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 샵, 샵. 자, 샵이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다 보니 쉼표를 만나면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 시작되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몇 개짜리 나타낼 것인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에 묶어서 그게 뭐 앞이 되든 뭐 가운데 되든 끝이 되든 의미 있게 문구를 달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어, 그러면, 어, 0이나 샵 똑같은 코드네요. 아니, 코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코드를 왜 두 개 나눠 쓰느냐 이 부분인데 뭔가 특징이 있겠죠. 지금부터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100만 개 선택한 겁니다. 컨트롤 원 셀시식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 0코드 한 개가 방금 정수 부분을 표시했는데 자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1의자 정수값 1의 자리를 표시하셨습니다. 반올림제에서 6을 표시하는 건데 아까 날짜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 때문에 정수 부분이 이렇게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0코드를 두 개를 조합하면 이건 의미가 뭐죠? 1의 자리, 1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0코드 다섯 개를 조합하면 이해되시죠? 일십, 백, 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셔야죠. 그런데 그 원본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나타내 줄 거라고 지금 현재는. 근데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 원본의 자리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원본의 부족한 자리를 뭘로?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0코드이다. 점을 찍으면 소점이라고 했죠. 소점 자리수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쌍따옴표에 묶어서 원 원본의 부족한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샵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셀스식 대하상자 여시고 샵 또 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하나 아까 정수 부분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반올림되어서. 그럼 원래 6을 표시해야 되는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표시하는 게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샵코드 5개를 하면 일십, 백, 천, 만까지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한 자리에 어떤 반응?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샵 코드의 특징이고요. 뭐 0코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드리면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어? 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점이야. 자릿수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따지는 원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표시해 주겠죠. 그 다음, 여기서 3위가 더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한 자리에 아무 반응이 없죠. 상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본 빈자리에 영어로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저는 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숫자 0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 무슨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정말 이 기능 저희들 액세스 수업까지 저희도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이 기능을 쫓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 지금 다 설명이 돼 있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0코드 이중 따옴표의 원 작성을 하고 나갈게요.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는 0 선택하시고 셀에 있는 그리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상 화면을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 자, 형식 입력란에 샵 코드 입력 쌍따옴표 1.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다 대충 이해되세요? 0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샵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 원본값 123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0,000으로 했습니다. 자, 화면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요거 어쨌든 1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3, 10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원본의 자릿수가 있으면 표시하죠. 100의 자리가 자,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죠. 2. 그 다음 다시 0코드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자리를 표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 번째 자리에 저기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죠. 그러면 뭘로? 0으로 채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일단 어쨌든 화면상에 나타나는 자릿수가 총 4자리죠. 숫자 4개. 그럼 콤마가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콤마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 지금 세 자리 숫자 세 개가 아니고 네 개일 때마다 표시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문제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수값 앞에 0을 이렇게 표기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이상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의미 있게 표시를 하려면 샵, 샵샵샵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의 자리 3, 여기 10의 자리 2 표시,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 표시, 그 다음에 한 자리 더 표시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네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코드가 0이라는, 자, 우리가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라 했잖아요. 그럼 100만 개의 데이터 안에 뭐가 있냐면 0이라는 값이 숫자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에 대해서 샵, 샵샵샵을 처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상상되세요? 그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각 자리마다 뭐 자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0에 대해서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잠깐만. 자, 여기 1, 2, 3, 4, 5.6, 7, 8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00만 개. 자, 선택하신 컨트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지정. 자, 일단은 앞쪽에
정수값 앞쪽에는 0이 표시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샵, 콤마, 샵이라고 치려고요. 자, 1의 자리에는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0을 0으로 표시를 해주려면 무슨 코드가 필요하냐면 0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를 혼용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건 아니고요. 그럼 점을 찍으면 소점이죠.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생각한 건 정수 부분이었다면 소점 이하의 코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소점 이하의 코드는 0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비용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소점 자릿수 느림 줄임 할 때 비어 있는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소점 이하는 0으로 채워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셀 서식이잖아요. 표시 형식이잖아요. 이쁘게 맞춰야죠. 그럼 빈자리 0으로 채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0 코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나가시기 전에 자 이게 숫자에 대한 기본 코드인데 밑에 보시면 요 코드만 샤프만 샵샵 제로 코드만 보고 여기 따라가 보세요. 눈길. 그러면 아마 뭔가 조금 보이죠 이제. 그리고 수고 써줬지만 요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좀 복잡한 이 구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루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걸 다뤄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하시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여기까지는 엑셀과 액세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갈게요. 그래서 요거에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코드니까 자,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애워야죠. 애우는 건 그냥 애우는 게 아니고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애우는 겁니다. 애워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애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이제 엑셀 시험에 이제 요즘 요 근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라 자, 10자리의 정수값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셀스 시트 대하상대라고요. 자, 사항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 사업소 사무실에 가시면 앞에 유리창에 뭐 부동산 시세가 너무 크잖아요. 1억 몇천, 뭐 10매덕 몇천 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다 표기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매덕 몇천 이런 식으로 억천 이 정도만 보통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릿수를 숫자의 자릿수를 잘라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인데 자 사용자 지정에 알겠어. 자, 지금 스타트 할 때는 총 정수값이 10자리입니다. 10자리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세요. 샵, 콤마, 샵, 제로라는 코드를 앞으로 쓸 겁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 천 단위 구분 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지금 0 코드 뒤에 커서가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쉼표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 우리 짧은 시간에 조금 속도감도 있고요. 수업 내용이.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푹 쉬시고, 푹까지는 아니다.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 다음, 자, 잘 보세요. 쉼표 하나 또 씁니다. 그럼 또 화면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확인들 하셨어요? 자, 또 하나 더 할까요? 해볼게. 자, 이제 확인이 드러나죠? 뭔 이야기입니까? 쉼표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세 자리씩 잘려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럼 다시 줄이면 다시 뭐 세 자리씩 살아나겠죠. 뭐. 그래서 자, 그래서 시험에 요렇게까지 나왔습니다. 10자리를 세자리만 잘라서 7자리만 나타냈어요. 세자리 자르는 거. 여기서. 그러면 자, 처음에 들어 10자리였잖아요. 단위가 뭐죠? 돈이라면 원이겠죠. 그런데 세자리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문구 내용을 공통된 내용을 달고 싶은데 의미 있는 문구로 네,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달고 싶은데 뭐라고 달면 될까요, 여기? 네? 원이라고 달면 안 되겠죠. 왜? 10자리일 때 원이었다면 7자리면 얼마? 세자리 잘려버렸으니까 1,000원이나 다른 게 의미가 있겠죠. 수업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시험에서 이제 보통 요렇게 표현합니다. 천의 배수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의 배수 표현 방법.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이제 내용을 조금 업 시켜야 되는 내용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인데 요건 나중에 따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장. 잘, 수업 시간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예,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잘 되면 그냥 넘어가서 그걸로 시험 준비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만점은 받을 수는 없으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다면. 그리고 제가 교재에 있는 게 모든 내용이 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뭐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시고 자 또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수식 함수거든요. 자 수식 함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크마 1급 시험 준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수식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아마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될 겁니다. 하시다 보면 수식 및 함수라는 게 나올 거고요. 자, 저희들 교재는 1권 교재 52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속도감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뭐 이 두 권을 다 해드리려면.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조용히. 아니면 문자 남겨주시든지. 요즘 뭐 소통하는 게 뭐 방법이 많잖아요. 불렀어요. 자, 엑셀에서 수식을 쓰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식은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1 더하기 2는 3 이런 수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을 작성을 할 때 엑셀 프로그램상에 작성을 할 때 1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하는 계산 기호 연산자라 그럽니다. 연산자. 뭐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엑셀도 이런 식을 찍을 때 어떻게 적냐면 이꼴 1 데이터 이꼴이 엑셀에 이꼴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1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하기 하는 계산 연산자가 필요하고 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의 기능이나 수식 입력 작성 수정 편집이나 동일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엔터. 엔터. 자, 그다음 수정하시는 거 F이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또 예를 들어 더하기 3으로 수정하고 싶다. 더하기 3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결과값 수식을 작성하는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결과값을 내가 암산하지 않고 결과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 수식 확인을 하려면 셀을 선택해서 수식 입력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셀을 치워버리면 딴 데를 선택해 다른 곳을 선택해버리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혹시나 입력을 다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다 작성해 놨 화면상에 어딘가 다 있습니다. 식이. 근데 이 식을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면 자 잠깐 참고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필기 시험에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자, FE 더블 클릭이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수정 편집 아니면 상태에 들어가서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드래그, 복사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외우고 계실 걸 믿고 단축키 쓰시라고. 빠져나올 때는 그냥 ESC 나와서 어딘가에 붙여 넣으시면 컨트롤 V 하시면 이게 그냥 방금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앞에 입꼬리 붙었으니까. 자, 수정 상태 갈게요. 가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그래서 앞에 헛다운표를 붙여버리면 자 약속된 기호입니다. 이것도 헛다운표. 입력을 하면 이후에 입력하는 내용은
그 고스란히 그대로 표시를 해준다. 다만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이다. 콧다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셀 선택 지금 복사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콧다운표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그러면 고스란히 화면에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엑셀은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떠냐면 셀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입력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이꼴 1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2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3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그러면 엔터 치면 A 6에 가서 1 값을 가져오고 B 6에 가서 2 값을 가져오고 C 6에 가서 3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암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녀석이 가지는 생각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A 6이 사라지고 1, B 6이 사라지고 2, C 6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3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리고 엔터 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셀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걸 우리는 참조라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야기를, 이꼴 이야기했고, 데이터 이야기에서 연산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교재 52페이지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산술 연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니까. 그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캐럿, 그 옆에 캐럿이라는 게 있거든요. 캐럿. 기호의 이름이 캐럿입니다. 떡새 모양. 요거는 계산 수식 작업할 때 연산자의 역할로서 지수 성수 표현하는 데 쓰는데 어떻게 식에서는 이렇게 쓰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자, 앞에 보세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0을 4번 곱한다라는 표기입니다, 이게. 10의 4성.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시작할 때 엑셀은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때 우리가 12.75%는 데이터 종류를 제가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건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원래. 그냥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숫자 데이터로 인지를 하고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이든 그냥 숫자 데이터라고 표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크말 1급을 준비한 여러분들은 이거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2.75%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0.1275라는 숫자 값에다가 실수인 숫자 값에다가 자, 우리 퍼센트 연산이라고 그럽니다. 퍼센트 연산. 퍼센트 연산은 퍼센트 연산이냐면 숫자에다가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한다는 게 퍼센트 연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12.75%는 뭐의 결과라고요? 퍼센트 연산의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계산의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아니죠. 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물어봤을 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밑으로 비교 연산자. 자, 이건 비교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죠. 왼쪽이 오른쪽과 같다. 왼쪽이 오른쪽과 요건 같지 않다. 보고 계세요? 뭐 교재 내용을 보시던 제 화면을 보시던 자,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우리 초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그다음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미만.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야. 그 내용들 다 한글 표현과 한자 표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사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연산자를 사용하겠다. 수식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1이라는 게 요게 이제 비교 연산자 들어가는 식 작업입니다.
그럼 이런 이다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니까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 뭐 트루 값을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런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비교 연산자 사용법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면 이런 일이다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죠. 폴스죠. 폴스란 값을 표시해 주고요. 자, 그다음 그 교재에 보면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보일 겁니다. 우리 이 기호를 AND라고 보통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 공식 명칭은 이 녀석은 %고요. AND는 이 기호의 사실 기능 중에 하나가 AND입니다. 자, 일단 엑셀은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대죠. 박달이한 데이터가 셀에 입력되어져 있고 나무란 데이터가 다른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두 데이터를 한 개의 셀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달 가져오고 나무 가져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걸 셀 주소에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참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다. 이건 수식 작업입니다. 이 꼴이 없으면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죠. 가져온 이 데이터와 연결시켜야죠. 연결. 나무. 요렇게. 그러면 가운데 연결. 그리고 엔터. 자, 그다음 이꼴. 한번 더, 100, 자, 이 셀에 100점이라고 표시하고 싶은데 수식으로. 자, 이꼴 숫자 참조가 아니고요. 그냥 직접 입력할 겁니다. 숫자 데이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 처리 없이 100 연결.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 처리. 언제? 수식 작업 시. 수식 작성 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 처리. 기본 규칙들입니다. 엔터.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마무리되셨나요? 자, 앞에 봅니다. 방금 작성하고 엔터 친 거 알고 계세요? 식 작성하고 엔터 쳤죠? 그럼 엑셀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엔터 친과 동시에 벌써 한 서너 번 물어봤죠? 데이터의 종류, 이거 물어보고 세 번째인가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셀은 데이터 종류가 뭐죠? 일단은 액면 그대로 보세요. 일단은 액면 그대로. 6, 숫자 데이터. 맞아요? 자, 여기도 방금 작성하고 엔터 쳤나요? 그러면 데이터 종류가 뭐죠? 이 셀에? 논리 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다음 여기 방금 엔터 쳤나요? 응?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죠? 아까 문자 숫자가 결합이 되면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했죠. 문자 데이터. 여러분들 어찌지 모르겠 뭐 어찌됐든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 오른쪽 갈게요. 음, 갑 일각 자 우측 상단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교재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되어 있는 부분 뭐 잘 알고 계시죠? 설명할 수 있나요? 남들에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자, 지금부터 뭐 설명을 못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부족함은 없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아니요, 설명 못 하잖아요. 남에게 설명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 설명 들으시고 어디 가서 남에게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자, 왜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용 좀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 갑1과 갑2를 더할 겁니다. 아주 기초반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만 속도만 좀 붙일 겁니다. 더하기 갑1, 엔터, 이꼴, 갑1 더하기 갑, 엔터, 이꼴, 갑1 더하기 갑2, 엔터, 이꼴, 갑1 더하기 갑2, 엔터, 이꼴, 갑1 더하기 갑. 자, 아마 이걸 이렇게 작성하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어떤 방법? 응? 이걸로 했나요? 이 동작 안 썼어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럼 이 식을 지금 저처럼 하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 1급을 준비하는 반인데. 자, 숫자 작성하고, 자, 잠깐만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5번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꼴 입력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입력 셀 주소 클릭 그런 동작을 5번인 거 알고 계세요? 자, 210부터 500까지 지울게요. 그러면 컴퓨터 기능 중에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죠?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 기능. 복사 붙여넣기. 여러분들 복사 붙이기를 왜 쓰는지 이유를 몰랐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려고. 막연히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었죠. 정확하게 남에게 이야기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가세요, 이제. 오케이. 그럼 지울게요. 자, 잠깐만요. 엑셀은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초록색 테두리 우측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그게 흰색 포인트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면 가는 얇은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고요. 이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쓸 겁니다. 마우스에. 드래그 동작은 상하, 좌우 다 움직이죠. 지금은 아래쪽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요 동작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요 동작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 채우기의 결과는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엑셀이 있습니다.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정말요? 다시 한번 답변하게 해드릴게요.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온다. 맞아요? 그죠.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면 빨간색 엑셀이 나와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엑셀이란 글자의 내용과 글자 색깔 빨간색이라는 서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의 개념은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럼 110이라는 셀을 복사했으면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응? 110을 복사했으면 여기가 110이 나와야죠. 빨간색 엑셀 복사 빨간색 엑셀이 나온다는 건 왜 한 번도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자동 채우기 기능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하세요 하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죠?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똑같이 합니다. 하고 뭐 동작 하나만 들어가고 지울 겁니다. 그냥 필요 없는 거. 그럼 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지운다는 걸 몰라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추가시킨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고요? 근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험에 의해서 많이 사용해 본 건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를 딱 던져주기만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안 되잖아요. 별반 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 애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 1급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못 풉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게 뭐 아주 뭐 수준이 높냐고요? 아니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딱 시각을 이쪽만 보다가 뒤를 보는 시각을 딱 키워야 됩니다. 그게 크마 1급을 준비하는 크마 1급은 기능적인 면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다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이, 자, 여러분들 왜 이게 대해서 고민을 안 했냐고요? 자동차를 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니까 아무 고민을 안 한 거죠. 근데 원래 근본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니까 110, 110이 나와야 되는데 왜 210, 310, 410, 510이 나와야 됩니까? 대해서 물음표를 원래 던져야 된다고요. 근데 모든 자료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넘어가 보죠. 그럼 우리 이걸 뭐 한 거라고요?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사용 방법을 외워서 그냥 이 형태에 대한, 이 표에 대한, 이런 표 형태에 대한 경험치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 잘하죠. 크말 1급은 그렇게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크말 2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1급은 그렇게 해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크말 1급, 2급, 그래서 크말 2급의 자격증과 크말 1급의 자격증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리고 크말 2급과 크말 1급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딴다? 그건 크말 2급이죠. 근데 크말 1급은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세상의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엑셀이라는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엑셀을 좀 쓸 줄 아니까 나는 크말 1급 시켰다겠지. 와서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본 안에 내용물을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아까 출제 기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뒷부분에 있는 아니면 상권에 있는 기출 문제를 꼭 첫날 읽어보라고 꼭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야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 시험인지를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를 딱 펼쳐보면 문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지금 딱 보면 아예 막 뭐 흰건 종이고 뭐 검은색은 글자다 뭐 이런 식의 밖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좀 틀려질 거니까.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자동 채우기 언제 쓰냐고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식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이라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해 써야 됩니다. 그럼 자동 채우기를 쓰실 때, 자, 보세요. 한 칸 내려가죠. 그럼 여기 있던 주소가 한 칸 따라 변합니다. 두 칸 내려가죠. 이 주소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두 칸 내려갑니다. 보이세요? 그럼 세 칸 내려가면 세 칸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바뀐다. 수식에 있는 그걸 이 주소의 이름을 뭐라고 치냐면 상대 창조라고 칩니다. 왜? 한 칸 내려가니까 한 칸 따라 내려, 두 칸 내려가니까 두 칸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내가 네 칸 내려가면 네 칸 따라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녀석의 성격이 위치가 변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름 붙여서 상대 창조라고 한다. 전제 조건은 자동 채우기 사용한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펴러 가겠습니다. 자, 갑일과 갑일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100만 개나 되는 수식을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보니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근데, 하나하나씩 100만 개를 작성하고 보니까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꼴, 합참조. 자, 자동 채우기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L4를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이게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니까 자동 채우기 썼을 때. 그러면 그 셀 주소가 여기 셀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되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기 전 형태인 이런 꼴로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L5, L6, L7, L8이 나오려면 L4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녀석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L4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걸 못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셀 주소 위치가 변해야 된다고요. 뭐 상대 참조. 그럼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다 적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머릿속 생성하세요. M4죠. 그러면 이건 자동치를 사용한다면 복사하니까 여기도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동치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자동치를. 그러면 밑에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셀 주소에는 정확한 셀 주소가 뭐가 나와야 되죠? M4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동치를 사용한과 동시에.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기능에서 뭘 하나 도입을 하냐면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이 달러가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그래서 기본 형태의 셀 주소에다가 달러를 행과 열의 양쪽에 붙이는 경우 한쪽만 행에만 붙이는 열에 붙이는 경우 또 어떤 경우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하려다 보니 이런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생겨난다. 그때서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위치를 가리키는데 정확한 위치는 다 A1 셀입니다. 똑같이 의미만. 그러면 이런 주소 형태를 변경하는 건 직접 즉 각각의 위치에 가서 달러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귀찮고 불편하다.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합니다. F4번 키로 하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F4번 키를 순환 참조기라고 표현하고요. 절대 참조.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셀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양쪽 다 달러가 붙여요. 요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셀이 고정입니다. 행렬 두 개가 교차되는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M사가 고정,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요런 형태의 주소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절대 참조. F4번 킬링. 맞아요. 요런 형태의 주소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F4번 킬링.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차를 쓰면 110, 210, 310, 410이 나오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여기만 보세요. M사 부분만. 자, 제 화면 봅니다. 한 칸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 참조하고 있다가 한 칸 내려갔는데도 여기 참조하고 있죠. 두 칸 내려갔습니다. 자동 채우기. 그럼 어디 참조하고, 여기 참조하고 있죠. 세 칸 내려갔습니다. 어디 참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참조하고 있죠. 네 칸 내려갔습니다. 어디 참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참조하고 있죠. 보이세요? 응? 그러면 내가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놔둔 간에 항상 저 형태는 항상 똑같은 셀 주소를 참조한다. 그래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런. 그 다음, 밑에는 요건, 자, 달러가 붙은 건 고정, 달러가 붙지 않은 건 변화가 있겠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해서 혼합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 참조. 예, 여기까지 저장. 잠깐 쉬었다가